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비트코인 1391개를 산 엘살바도르 정부가 14%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정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요. 법정 통화 도입 전날인 9월 6일 비트코인 200개를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몇 차례 저가 매수 기회라며 추가로 매수를 해왔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정확한 비트코인 매수 시점과 단가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블룸버그는 부켈레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최소 1391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계산했습니다. 트윗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계산하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는 5만 1,056달러로 총 매수 비용이 7,100만 달러일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추정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12일 시세 기준 비트코인 1,391개의 가격은 약 6,100만 달러 수준으로 매수 금액 대비 14%인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나라 돈으로 120억 원의 손실을 봤다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또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여론은 어떻나요? 네, 실제로 자국 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MF 등의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에서도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을 강행하고 또 비트코인 띄우기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2일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2022년 비트코인과 관련한 몇 가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2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외에도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인 국가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삼은 국가는 지난 9월 도입한 엘살바도르가 유일합니다. 그 밖에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탄자니아 등에서도 이를 검토하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면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따라서 비트코인 신봉자인 부켈레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희망 섞인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내려진 와중에 술파티에 참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봉쇄 중 총리실 뒷마당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정례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 출석해 지난 2020년 5월 20일 오후 6시가 갓 지난 시간 총리실 뒷마당에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25분 후에 사무실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봉쇄령 조치가 내려졌고 해당 파티에는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어떻게 파티나 즐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존슨 총리는 파티가 아니라 업무 행사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영국 언론에서는 총리실 등에서 봉쇄 규정을 어기고 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참모들이 사표를 썼지만 존슨 총리는 번번이 빠져나갔는데요. 최근 수석비서인 마틴 레이놀스가 당시 총리실 직원 100명 이상에게 각자 마실 술을 들고 오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총리를 향한 사실규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야당이나 뭐 여론의 목소리가 또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나요? 네, 노동당 등 야당에서는 존슨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요. 존슨 총리가 사과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에서조차 사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도 존슨 총리에게 몹시 불리한 상황인데요. 성인 5,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존슨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6%가 존슨 총리 사퇴에 찬성했습니다. 참 이게 뭐를 하든 이게 다 설문조사네요. 네? 네. 뭐를 하든 다 설문조사예요 이제.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선진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냈고요. 1975년 창설된 G7의 창립 멤버가 된 이래 반세기 넘게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발생한 버블 붕괴와 함께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급기야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는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2030년경이 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일본이 그 선진국 탈락 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경쟁국들의 1인당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우리나라에까지 노동 생산성이 역전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 내에서는 G7 회원국 자리를 한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년 가까운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물가와 근로자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요. 엔화 가치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거 참 오늘 그 소식 중에 가장 또 기분이 또 좋은 소식이네요. 아니 그 엔화가 지금은 기축통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가 뭐 G7에도 들어가고 또 이제 기축통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도 기분 좋은 소식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기적 같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미국에서 생후 2개월 아이를 태운 의료용 헬기가 추락했는데 모두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1시쯤 치료가 필요한 갓난아기를 이송하던 중에 헬기가 기체 이상으로 중심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고도를 낮추고 착륙할 만한 장소를 찾느라 안간힘을 썼는데요. 빽빽한 나무들과 길가에 질비한 전깃줄로 인해서 마땅한 장소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로 위에 불시착한 헬기는 충격으로 튀어오른 뒤 미끄러지다가 도로 앞 교회 건물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충격으로 헬기 꼬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기체가 두 동강 났는데 천만다행으로 아기를 포함한 헬기 탑승자 4명은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에 충돌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종사가 최선의 추락 지점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와, 여기서 저 생존자 모든 분들 다 그 교회 건물에 부딪히고 나서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헬기가. 네. 예, 그 교회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기적이 일어났네요. 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